자, 재무회계에 대한 문제 7번까지 조금 전에 같이 한번 풀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또 어떤 문제가 있나 볼까요? 8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요거를 먼저 사전지식이 좀 있으셔야겠죠.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납세 의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세법은 부가가치세법이에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는요. 언제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재화가 공급되면은요. 거기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또는 용역이 공급되면 거기 그 용역에 받는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돼요. 또는 수입하는 재화가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실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그것은 언제 무엇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라고 질문을 하면 재화가 공급됐을 때, 용역이 공급됐을 때, 수입재화가 공급됐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화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은 우리 회사의 상품 제품일 것이고요. 용역에 되는 용역 서비스에 대한 것들일 거고요. 수입 재화들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크게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가가치세는요, 영리 비영리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 대상이에요. 여기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상관할 거 없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에요. 이런 것을 공급했다 그러면 영리 비영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할 거 없이 다 부과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런 걸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이런 재화 공급, 용역 공급 이런 걸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가요? 아니죠. 그건 불법이죠. 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공급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익을 목표로 해서 목적으로 공급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부가세 납세 의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서 이거를 봤다 보자고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있어. 맞는 말이죠. 수입자와 공급할 때 납세 의무 있다고 그랬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없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있다 그랬죠. 얘가 틀린 거네요. 수현이가. 아니,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이 면세라는 말 뜻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다는 뜻이에요. 면세사업자라는 말은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뜻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계산서 많이 봤잖아요. 거기 부가가치세 있던가요? 납세 의무? 당연히 없죠. 근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 없다 그랬어요?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고 다 있다 그랬죠. 세지도 틀렸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옳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수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되는 게 모두 몇 개인가요? 물어봤어요.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0%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즉 부가가치세에 납부할 게 없다는 뜻이죠. 이거는요, 제가 수업 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억하세요.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 외화벌이는 다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어도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영세율 개념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이 문제 풀고 이걸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박 또는 선박, 항공기, 이런 거 타게 되면 외국 항행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당연히 외화를 벌겠죠. 수출하는 지와 당연하겠고요. 국외에서, 외국에서 우리 뭐 요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 이제 또 많이 나갈 수 있다 그러는데 용역 옛날에 아주 되게 유명했었죠. 거기서 일하고 달러 받잖아요. 그거 환전해서 국내에서 원화로 바꾸는 거긴 하겠지만 세 개 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에요. 네 번째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 부과된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요? 그런데 여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은 얘는 면세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면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영세율 적용, 얘는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예요. 즉 영세율과 면세를 구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해당되는 건 3개. 그래서 9번에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 6가지 제가 정리해 둔 건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실기에서도 물론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를 우리는 불공사항이라고 불렀어요. 불공사항 첫 번째,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가 나거나 누락이 되면 그 매입세금계산서에 세 공제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 보통 1000cc 넘는 거 말하는 거죠. 그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 빌리거나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매입세액들 무조건 다 불공사항들이에요.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토지 관련, 이거 외우세요. 그래서 여기 불공사항, 부가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 중에 하나가 이 불공사항입니다. 꼭 외우시고요.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또 뭔가,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세금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여기 공급자란에 해당되는 3가지, 공급자에서 3가지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1, 2, 3번 3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매입자는 여기 하나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럼 4개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해서 총 7가지가 여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세금계산서에 이런 게 오류, 누락 이런 거 되면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거 알고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상품 운반용이라 그랬죠. 이건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아니죠. 트럭, 매입세, 얘는 공제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본사 건물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뭐 마찬가지로 불공사항 아니니까 자본적 지출이 됐든 뭐가 됐든 매입세액이 있으니까 얘도 1000만원 공제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 여기 접대비 관련이 있죠. 불공사항이에요. 얘는 못 받겠네요. 그럼 2가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답은 4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 부가가치세 문항 3문제 같이 잠깐 풀어봤어요. 시간이 10분 정도면 짧기는 한데 복습을 하실 때 재무회계 쪽만 또 부가세 쪽만 구분해서 이 동영상을 나눠서 보시는 게 좀 더 유용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잠깐 쉬었다가 실기 파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